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갈공명하고 유비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유비가 찾아와서 만나는 삼고초려가 정점을 찍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 대지의 잔소리, 그러니까 이제 뜨문뜨문 그 눈이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초봄이죠. 그 점심때가 되면은 저 멀리에서 아지랑이들이 아른아른하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잔설 사이로는, 그러니까 눈이 이제 그 대지에 조금씩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는데 뜨문뜨문 그 사이로 그 새로운 새싹들이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완전 초봄. 그때 이제 제갈공명은 지금 융중에 이제 그 본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사랑채가 있는데 초당이 있는데, 초당 높이가 지금 얘기하자면은 한 3층 높이의 누각을 정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3층 높이로. 그러니까 망루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거기 올라가면은 저 멀리 뜰까지 대나무 위로 해가지고서는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게. 그리고서는 햇빛이 아주 잘 듭니다. 그 밑에는 이제 1층에는 대나무에 가려가지고 햇빛이 이제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자, 지금 얘기하자면 정자를 좀 높게 진 거예요. 우리 이제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은 그 과수원이 있으면 그 참외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원두막을 졌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원두막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쉴 수도 있으면서 막루까지도 겸하는. 그러니까 이제 참외밭일 때 누가 서리를 오나 안 오나. 그때는 그 서리라는 것이 지금은 여튼 지금은 그거 아주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릴 그런, 지금은 그렇게 몰리죠, 지금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60년대, 그때에는 이 설이라는 것이 그 시골에서는 암암리에 허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젊을 적에 가서 몰래 가서 남이밭 참외도 가서 따다 먹고 이제 이렇게. 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담력을 기른다고 핑계는 담력을 기른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래 이제 그 원두막이나 이런 참외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현찰을 계속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좀 넉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심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는 그 인심도 막 이렇게 쓰고 그랬으니까, 지나가는 아이들 이리 와라, 이 참외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깨졌다, 이거 먹어라 하고서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이거 못 먹는 거 준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그 인심으로 통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갈공명 그 초당은,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별채죠. 별채는 이렇게 좀 높게 그 3층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 정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사다리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올라가게 하는데, 그 제갈공명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밧줄을 늘어놓고서는, 밧줄을 잡고서는 이 유격 훈련하듯이 그 올라갔다가 내려올 적에도 그 밧줄을 잡고서는 쭉 내려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홀령이가 이제 깨를 내가지고, 제갈공명이 좀 말하자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적에는 좀 게을러요. 느린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그 몸이 좀 약한데 운동을 이제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별도로 이제 시간 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하면서
이 현책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하니까 24시간 동안 잠자면서도 그 황홀령이 볼 적에도 엄청 뛰어난 그 황홀령이도 엄청 뛰어난데 그 신랑 제갈공명이를 볼 적에는 완전히 그 천재거든요. 천재.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앗기가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하면서 생활 자체가 운동으로 되게 이렇게 이제 끼를 내 가지고 청자도 이제 이렇게 좀 높게 해갖고 햇빛도 잘 들고 또 올라가면서 운동하고 내려오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완전 큰 대지가 파란 싹으로 이렇게 이제 막 올라오면서 여튼 그 천기를 받으면서 막 생명체가 살아나는 꿈틀대는 그러한 시기에 제갈공명이 융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매일 그 정자에 올라가서 그게 별당이죠. 말하자면 별당에 올라가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지금 연구하는 것은 형주 전체에 대해서 그 형주는 뭐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형주 다 다니면서 해놓은 구상 생각을 쭉 정리를 하면서 중국 한나라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천하삼분지계를 그걸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획을 쓰고 계획을 또 지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뭐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북쪽에 조조하고 동쪽에 손권하고 거기에 맞 대응해서 형주가 이쪽 익주하고 한중하고를 아우러서 한 축을 이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천하 3분지계거든요. 셋으로 나눈다 천하를 이 계획을 쭉 쓰고 있는데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되면서 해가 세 개가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누른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이제 해가 이제 세 개가 동쪽에서 쫙 셋이 어우러지면서 그 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큰 누리를 비치면서 셋이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춤을 추다가 누런색은 북쪽으로 가고 파란색은 동쪽으로 가고 이게 붉은 해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거기 초당 바로 옆에 이 해가 와서 뚝 떨어졌어요. 그 이제 제갈공명이 그걸 보다가니 눈을 딱 떴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천하삼분지계를 거의 완성 단계까지 써놓고서는 거기 이제 궤석에 누워가지고 깜빡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고서는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그 이제 유비를 봤으니까 유비를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정식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은 가서 초연관에 이제 앉아 있는 것도 봤고 또 뭐 이 유비가 이제 지나다닐 적에도 이제 제갈공명이 먼 빛으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유비가 그 밑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갈공명이 밧줄을 잡고서는 한 번에 그냥 탁 내려와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제갈공명이 여기서 이제 그 장강을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한 겨울에
거기서 이제 유람을 하고, 유람이 이제 공부예요. 그러니까 장강에 대해서 공부.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그 동남풍 불어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침에 막 그 안개가 끼면서 밑에서 막 물안개가, 장강에서 물안개가 팍 올라올 적에는 그 1m 앞도 안 보이거든요. 그 막 아주 장관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보면은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호수 같은 데에서 막 새벽에 물안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장관이잖아요. 막 안개가 꽉 치잖아요. 여기 장강에서도 그 물안개가 탁 올라오면서 이 여튼 뭐 1m 앞도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 이제 안개가 끼는 거죠. 그 이제 안개가 낄 적에도 이제 그냥 아무 때나 끼는 게 아니라 그 하여튼 여튼 지구에서는 뭔가를 그 우리 인간들한테 이 계시를 해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기후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 이제 제갈공명이 그것도 이제 여튼 다니면서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융중에 와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가 이제 되는 건데, 거기서 장강에서 이제 겨울에 그걸 연구를 하고 오다가 그 장인어른 황승헌이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마위 선생한테 와서 하루 저녁 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융중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그 공부한 거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한나라가 어떻게 이제 우리 한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지금 황건적은 완전히 거의 그 진압이 됐는데 북방에 조조하고 동쪽에 손건이하고 딱 득쳐지고서는 그 황제를 그냥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서는 자기들이 그걸 그냥 막 권력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마이 선생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이 선생도 이제 그전서부터 얘기했듯이 우리는 황족을 세워서 우리 형주를 맡기고 그리고서는 익주하고 한중까지 해서 한 축을 이룬 다음에 북방에 조조를 치고 동호의 손건을 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도 저도 이제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융중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융중에 들어가면은 그 계획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융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이 선생이 알았으니까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아주 그 복잡하게 되니까 유황숙이한테 군사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지금 시류가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마이 선생이 들어가라고 하면서도 이 아끼는 제자를, 그러니까 뭐 주인은 제대로 만났는데 시류가 그 시대를 얻지 못했으니까 아주 그냥 속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기 그러니까 이제 여튼 영웅이 날 적에는 아주 난세에서 나지만은 시류를 타야 되니까 시류를 못하면은 영웅도 그 몇 개월 못 갑니다. 시류를 타야지. 그 시류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의 그 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성원이 없는 그러한 영웅은 얼마 못 갑니다. 백성들의 그 여튼 백성들을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유비한테는 사마위 선생이 봤을 때 그게 있거든요. 백성들을 한 뜻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웅적인 기질,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그 초기 진나라 말기에 항우하고 유방이하고 싸울 때도 항우한테는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매력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역발산 기계산인가 산을 뽑을 수 있는 힘, 기운. 그러고서는 막 그냥 그 적진을 뚫고 나가는 그 아주 그냥 쾌도 난마. 이건 뭐 아무한테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한 뜻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하늘에서 주는, 이건 뭐 타고날 수가,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천자가 될 사람이다. 하늘의 길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유비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의 선생이 한편으로는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주를 유비한테 맡기고 제갈공명을 거기에다 맺어줘야 된다. 그 이제 제갈공명도 이번에 이제 탁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심까지도 다 이제 파악이 되니까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유황숙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은 딱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은 우리 형주 지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서는 융중에 와서 이제 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유비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사마의 선생이 그 제갈공명이 와서 이제 융중으로 간다고 하고 하루 저녁 세우서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사마의 선생이 유비를 찾아옵니다. 신야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막 그 대지에 하얗게 그 잔설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파란 싹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리밭에서는 보리들이 이제 겨우내 그 눈 속에 숨어 있다가 눈이 녹으면서 눈이 조금씩 남아 있는 사이사이로 파랗게 싹이 올라올 때, 이때예요. 완전 초봄. 이때 이제 사마의 선생이 유비한테 찾아왔어요. 신야로 와가지고서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방의 조조가 올 봄에는 분명히 내려올 거다. 아, 작년에 그 서서가 이제 이 참모로 있었으니까 그 조인하고 이전하고 아주 그냥 뭐 혼내켜지고, 우리가 지금 번성을 갖다가니 우리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조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복양에 황하강 그 소류지에 거기서 해군도 지금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 그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육군은 아주 세니까. 그런데 이번에 데려오려고 하는 50만 대군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대군이 그쪽 하북에 있던 원소군에 있던 병사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은, 우리 요 신야 그 3,000명,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병사들을 뽑는데, 나이 들은 병사들은, 노병들은 또 이제 계속 집으로 보내요. 그게 3,000명을 유지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식량 가지고는 그 식량을 전부 걷어가지고 병사들한테 먹일 수는 없으니까, 백성들도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해야 되니까, 그 신야에서 나오는 그 식량 가지고는 3,000명을 유지하기가 빠듯해요. 그러니까 유표는 더 이제 보내준다겠어요. 여기가 북방의 아주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요충지가 이제 신야인데, 유비가 이제 신야로 가서 그 북방을 담당하겠다고 했을 때, 유표는 우리가 군량미를 충분하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최씨 가문에서 채모가 지금 이제 여튼 뭐 도독으로 있으니까 형주에 가장 높은
그런데 이 최씨 부인하고 상의해가지고서는 안 보내요. 군량미를. 유비 저놈은 그 유기 공자하고 같은 패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씨 부인한 유종이를 형주 군주로다가 이렇게 삼아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유비하고 이 유황숙이하고 친하니까 우리 편이 아니다. 저놈한테 군량미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고서는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적으로 신야 자체적으로다가니 병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이 3,00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 가을에도 그 본성에서 이제 그 하여튼 항복한 병사들 뭐 거의 이제 5,000명하고 이쪽 이전해서 이제 뭐 싸울 적에도 또 이제 그 항복한 병사들을 다 보내줬어요. 식량이 없으니까. 우선 먹을 식량이 가장 중요한데 본성에 있던 식량 가지고도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항복한 병사들한테 본성에 있는 창구를 다 열고서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배낭에다가 짊어지고 고향으로 가라. 또 이쪽은 허창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내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병사들만 뽑는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전부 입히고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병들은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신병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관우는 마병, 장비는 보병,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치아는 조자룡이 신야의 치아는 그러고서는 이 유비의 호위무사로 조자룡이가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사마위 선생이 왔다 가고 나서 유비가 이제 매일 새벽에 그 목욕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막사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지 신명한테. 여튼 서서하고 똑같은 찬물을 군사를 나한테 보내줘서 우리 한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한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관우하고 장비가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유비가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마위 선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 관우가 저기 시골뜨기 그 제갈공명이라고 그 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헛소문 나는 것도 뭐 여반사다. 그걸 그냥 우리가 가서 만나보고서는 그 여튼 학문이 있고 뜻이 있으면은 데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우가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비가 그래요. 저 둘째 형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고 형님이 편지를 거다니 남겨놨는데 지가 그 시골 촌놈이 찾아와야지 찾아오지도 못하고 안 찾아오는 거 보니까 속에 든 것도 없고 서서만 하려면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에. 그러니까 병사 몇 명만 주면은 내가 가서 같이 오자고 해서 오면은 좋고 안 그러면은 내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비가 막 그냥 무력을 앞세워가지고서는 2번이나 찾아갔는데 지가 인사라도 하러 와야지 인사도 안 오는 놈한테 이렇게 그냥 목을 매답니까 하면서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옛날 얘기를 보면은 저 상나라의 탕왕이 이훈을 가서 만날 때 거기가 융중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상나라의 탕왕이 직접 와가지고 모셔갔잖냐. 그래서 그 상나라를 개국할 수가 있었잖냐. 하나라를 멸하고 그때 이제 막 하나라 거랑이 막 아주
그 정치를 문란하게 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주나라의 무왕이 주나라의 문왕이 무왕하고 문왕이 강자 그러니까 강태공이를 만날 때 그때 이야기도 못 들었냐. 현인을 만날 적에는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천지신명한테 빌고 그 다음에 가서 만나는 거다. 정성이 우선이다. 니네들 마침 잘 왔다. 너네들도 오늘서부터 지금서부터 나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제갈공명이를 만나러 간다. 그래갖고서는 둘이는 이제 혹을 때려 왔다가니 혹을 붙여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을 때려 왔다 혹을 붙였다. 그게 이제 옛날 그 도깨비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갔다가 이제 막 천둥번개 같이 인간 못 내려오고서는 굴 속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도깨비를 만납니다. 도깨비를 만나는데 이 도깨비가 네 재주가 뭐냐? 그러니까 나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게 이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잘 부릅니다. 노래를 이 나무꾼이. 그러니까 상을 줘요. 너도 노래 잘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제 내려왔는데 그 동네에 그 혹부리가 하나 있었어요. 혹부리. 그래가지고서는 저기한테 이제 그 소문이 도르니까 상을 받았다. 소문이 도르니까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 부르면 그 상을 주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혹부리가 또 이제 뭐 날씨가 이제 좀 구질 적이 비 막 올라갈 때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여튼 거기서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다가 막 비가 오니까 그 도깨비를 만나요. 그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노래를 잘합니다. 그 이제 노래를 잘하면 상을 준다는 것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남자는 완전 음치죠. 그 욕심이 앞섰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상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제껴놓고 우선 이제 상이 욕심이 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귀를 막습니다. 하도 그냥 막 째지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하고서는 옛다 상이다 하고서는 옆에다가니 혹을 하나 딱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혹을 때려왔다가 이제 상을 준다고 하면은 이 혹을 떼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혹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혹 때려왔다 혹을 더 붙인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제 설치면 욕심만 앞세우면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양 얘기를 뭐 하기도 전에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 고사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는 뭐 비일비재 아닌가. 그걸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하여튼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이렇게 옛날서부터 내려왔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동이족에서는 우리 선비족이니까 우리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최고니까. 그러니까 최고라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 아닌 사람들은 자기 좀 이제 알아달라고 이제 막 본인 자신을 막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욕심이 앞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유비는 이제 관아하고 장비를 딱 붙들어 놓고서는 새벽에 그때도 이제 뭐 새벽에는 좀 췄으니까 아주 초봄이니까 그 뭐 잔설이 남아 있었으니까 뭐 저 높은 산에는 눈이 그냥 남아 있고 요 밑에도
뜨문 이게 눈이 남아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로 이제 파란 싹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새벽에 이제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목욕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둘을 이제 꼼짝 못하게 이제 붙들어. 그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만 하고서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둘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놓고서는 여기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래, 유비가 이제 한번 명령하면은 관우하고 장비는, 유비말이라면은 꿈뻑을 못해요. 장비도 뭐 유비가 그냥 뭐 한마디 하면은 그 법인인가. 그런데 유비가 이제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관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유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탁탁. 요 삼형제가 도원결을 하고서는 그 후부터는 뭐 일심동착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제갈공명을 만나고 나서는 유비가 이제 제갈공명하고 그냥 막 딱 맞아가지고 둘이 떨어지더라 하네요. 그래서 관우 장비가 이제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챙겨줬었는데, 이제 뭐 제갈공명만 챙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